안녕하세요. 10팀 지혜람 고은입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는 인스타카트 마켓 바구니 분석 예측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의 목표는 미국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인스타카트 플랫폼상에서 특정 고객이 다음 주문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해당 경쟁대회의 목표는 고객의 다음 주문 상품 예측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F1 스코어를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모델링 및 성능 개선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스타카트 데이터는 총 6가지 주요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은 프로덕트 아이디와 오더 아이디를 키로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의 구조는 성능 개선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설정입니다. 어떤 변수들이 재주문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떠한 패턴을 가진 고객 그룹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재주문되는 제품 구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으나 주물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제품군의 구성 자체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일, 시간에 관련된 피처는 드랍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고객 그룹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상형 변수에서는 고객들이 구매하는 상품 통로의 조합에 따라 독특한 쇼핑 패턴 그룹이 형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러스터별로 어떤 상품 통로 카테고리를 주로 구매하는지 파악한 결과 특정 클러스터는 신선 채소류와 과일류를 선호하고 또 다른 클러스터는 음료나 포장식품에 집중하는 등 뚜렷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연속형 변수와 재구매율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고객군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기적 구매 그룹, 평균적 구매 그룹, 정기적 구매 그룹으로 고객을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차트를 통해 각 그룹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각 클러스터가 명확히 다른 소비 성향을 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EDA는 성능 개선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 훈련 데이터의 공통 변수만을 사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사진에서 표현된 4개의 독립 변수 중 EDA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요일과 시간을 제외하면 단 2개의 독립 변수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F1 스코어는 0.07로 매우 낮았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비롯한 성능 개선 모델에서는 모두 XGB 부스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인스타카트 데이터셋은 변수가 많고 병합 과정에서 결측치가 발생하며 변수 스케일 차이가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XGBoost 모델은 인코딩, 결측치 처리, 스케일링과 같은 전처리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 진행한 단계들입니다. 성능 개선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병합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각 단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문 정보, 과거 구매 이력, 제품 정보를 병합하여 고객의 과거 데이터 습득에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별 구매 패턴, 상품 특성 등 다양한 통계적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학습에 필요한 레이블을 포함한 트레인 데이터셋을 오더스와 결합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다양한 특성들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델 개선 전략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 주간은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원본 데이터셋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변수들은 타겟 변수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낮고 뚜렷한 패턴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에 특성 추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한 특성은 통계 기반 특성입니다. 제품 단위나 사용자 단위로 주문 빈도, 재구매 비율, 평균적인 구매 주기 등을 계산하여 프로덕트 피처와 유저스 피처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기에 고객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정 추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EDA 클러스터링 분석 결과 고객과 다른 변수들과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고객을 특정 그룹으로 잘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사용자와 상품의 관계, 사용자와 상품 통로를 통한 분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상호작용 특정 피처를 생성했습니다. 이들은 개별 고객이 특정 상품을 얼마나 자주, 언제, 어느 순서에 담는지, 그리고 특정 통로 내 상품들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성능이 0.07에서 0.25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의 두 번째 전략으로 특성의 중요도를 파악했습니다. 각 변수들이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는데 얼마나 자주 활용되었는지, 즉 모델 관점에서 유용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고객 재주문 비율, 해당 상품이 주문된 총 횟수와 같은 변수들이 매우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성 추가 단계에서 생성한 변수들이 실제로 모델 성능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 중요도를 파악한 뒤 성능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특성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특성 선택 과정을 시각화한 것으로 특성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델 성능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성능이 좋았다가 또 다른 지점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으며 최적의 특성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최적의 특성 개수는 24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성능 개선 전략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와 변수들을 사용하여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튜닝 과정에서는 로지스틱 함수를 목적 함수로 예측 확률과 실제 값 사이의 오차를 로그 형태로 계산하는 로그로스를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여러 파라미터 값을 시도하며 성능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조합에서 성능이 최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능 개선의 마지막 단계인 임계값 설정입니다. 모델이 산출하는 확률에 대해 실제로 재구매로 예측할지, 미재구매로 예측할지를 결정하는 임계값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경쟁대회의 데이터셋은 종속 변수의 양성 클래스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즉, 실제로 재주문을 할 고객이 많지 않은 불균형 데이터 상황이기에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맞게 예측한 비율인 민감도를 주요 지표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계값을 조정해 민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 다양한 임계값을 시도한 결과 약 0.19 수준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모델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생 피처 추가, 파라미터 튜닝, 임계값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리더보드 점수를 0.38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상위 2.5% 정도의 성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험했던 성능 개선 정리표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